마지막 이슈가 아니네요. 마지막 이슈가 아닙니다. 다음 이슈. 네. 아프간 출신 앵커 많이 길어요, 생방송 중 전화 건 탈레반과 통한 거예요? 네. 뭡니까 네. 이건? 이거는 이번에 미군이 아프간 이거 철수한 거 관련된 거네요? 네. 이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그 무장단체 탈레반이 20년 만에 사실상 축사장 벽에 화장 비상벨 있다고 하시네요. 네, 그거 눌렀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불 나면은 이거 안 되나? 1분 만에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정신 세계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또 아파트가 아니고 세차로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황한 거지. 그래서 정신줄 놓은 거 같아요. 근데 요즘 저게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 뒤에 프로판가스 같은 거 막 있고 그러니까. 차가 위험하지.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앵커. 이분이 아프간 출신인가 보죠? 네, 맞아요. 들었어요. 써있잖아요. 아프간 출신 앵커. 그러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20년 만에 사실상 정권을 탈환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 BBC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BBC 네, 그때 이제 그 탈레반의 대변인이 그 아프간 출신 이 앵커한테 전화를 걸은 거야. 실시간으로? 그때 방송할 때?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제 아프간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 네. 우리 앵커가. 우리 앵커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앵커 이름은 얄다 하킴입니다. 네. 얄다 하킴이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으니까, 그 이제 말을 끊고, 전화를 받은 내용을 생방송한 거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네. 예. 그래서 스피커폰은 아니고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 목소리가 나온 거죠. 그럼 아프간 그 사람은 방송인 걸 몰랐나? 방송 중에 전화를 한 건 아닐까요? 알고 전화한 거 아니야? 알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생방송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지 알고 했겠지. 근데 그래서요? 그래서 갑자기 인터뷰 하다가 아프가니스탄의 정세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걸 스톱하고? 네, 전문가의 말을 잠시 끊고 이제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탈레반의 대변인과 그 다음부터 이제 통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 이슈가 많이 되는데 여기서 말한 게 뭐였냐면은 진행자가 질문을 해요. 질문을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안전한 거냐? 아프간 사람들은 이제 그 탈레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전에도 탈레반 정권이 들어가서 무서웠잖아. 네, 엄청나게 공포 정치 거의 했잖아요. 다 금하고 여자들은 교육도 못 받게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사지절단 여기 보면은 절단형 같은 사지절단형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면은 그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리고 손 뭐 절단하는 거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 정부가. 우리 봤던 영화 안티고네가 그때 아프간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할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전하냐. 안전하냐를 물어봤고 그래서 이 탈레반 이 사람이 탈레반의 이 대변인이 안전할 거다. 우리는 보호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정보 잠깐만요. 우리는 카불에 사는 아프가니스탄 국민 모두의 재산과 삶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사지절단형이나 그런 법이 다시 부활할 거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누구한테도 복수하지 않을 거고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탈레반이 나라를 이제 진짜로 다시 자기들이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예전에 그냥 그 정부군에 대한 그런 반군을 할 때하고 다르게 할 거야. 다르게 할 건데 중요한 거는 탈레반 정치인 중에서도 그래도 온순한 사람들이 있고 또 과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미국이 그 온순한 지도자 쪽하고 협상해갖고 그 사람 세우려고 했었어. 근데 그 사람 죽였거든. 아마 미군에서 포격해서 죽였을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했으면 오히려 좀 더 괜찮을 수도 있지.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앵커 하킴이 네. 그 범죄에 대해서 투석형이라든지 네. 사두절단형, 공개 교수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도입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다고 했고, 그거는 왜냐면 예를 들면 이게 그 형이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형이라서 아마 그런 걸 거야 아마. 네, 아닌가? 그래서 그냥 뭐 판사들과 법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는 향후 정부의 법에 따라서 임명될 것이고,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시리아법이 부활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슬람 정부를 원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법이 다시 부활하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이슬람 정부를 원하겠지. 네, 이 사람들이. 네. 그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샤리아라는 법도 그 제도도 다 부활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했어. 여성들한테 또 그렇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여성 앵커는 그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일이 있었을 때 호주로 왔어요. 네. 그래서 호주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지금 영국에서 BBC 그 활동하는 거잖아요. 뉴스 앵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간 여성들을 위해서 엄청 활동을 많이 해요. 원래? 네, 지금. 그리고 아프간 여성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도 너무 많이 쓰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여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위치나 뭐 자기한테 전화 주고 이런 모든 그것 아프간에 있대요. 그런 게.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프간 출신으로 미국 와갖고 굉장히 뭐랄까 성공 뭐 이런 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앵커인가 보네. 그러니까 호주로 이주해서 BBC 월드뉴스 앵커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좀 저는 어쨌든 아프간 여성들이 이렇게 난민으로 사실은 있다가 이제 다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이 되게 오래되고 지금은 이제 자기는 안착을 했지만 아프간에 사는 여성들은 그렇지 못할 확률이 지금 또 높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 아까 전화했었던 대변인. 여기가? 네, 이 사람이 이제 대변인인데 수하일 샤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텔레반 이 옆에 있는 분은 텔레반 최고 종교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 얘가 탈레반 최고 지도자예요? 예. 최고 지도자래요, 지금. 네, 그래서 텔레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아프간 남부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파슈툰족의 바탕을 둔 부족 단체에서 출발한 국가예요. 텔레브 혹은 탈리브는 전통식 이슬람 학교 등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1990년대 중반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무하마드 오마르를 중심으로 결속해서 1997년에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2001년에 그 미국의 공격으로 축출되기 전까지 아프간을 어떻게 보면 통치하고 있다가 2001년에 이제 축출된 거죠. 네. 하여튼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다시 2021년 지금 현재 수도 카불을 점령했죠. 지금 신중기님이 부시参谋였던 새끼가 한국도 미군 철수하면 아프리카 꼴 난다고. 지금 뭐 최장리나 이런 새끼들인데 미친 새끼들이죠. 장난해? 네. 우리나라가 아프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군 나간다고 우리가 아프간 나가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병신들. 예. 근데 사실은 이때 1990년대에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정부가 공백이 있을 때 내전도 벌어지고 그때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게 평화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전 세계에 어떻게 BBC 뉴스에서 이게 나갔잖아요. 이 뉴스가.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무차별 학살이 이런 시민들의 어떤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그래도 세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이 더 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방력 6인데 미군 나가면 우리한테 누가 그럴 거야? 누가 그렇게 할 거예요? 병신 새끼들.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네, 이거는 지금 미국 군용 헬기 치누크가 그러니까 제가 15일 날 이 뉴스 봤거든요. 네. 그래서 1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 위를 날아다니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우리 요 와중에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우리 JJ님 또 막혔네요. 돈 챙겨서 도망간 대통 강아지와 새가 있고요. 끼가 있네요. 근데 이것도 걸리네요. 안타깝네요. 이거 아마 끼 때문에 걸렸을걸요? 강아지와 이 새와 끼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유튜브에서 막아놨네요. 아쉽네요. 이거 왜 막았나, 이거? 왜 막았지? 이것도 걸렸습니다. 이거 안타깝습니다.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거 밑에 보니까, 신중희님, 저 탈레반이나 우리나라 개독들이나 다를 게 없죠. 아마 개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밑에, 이건 됐네요, 이건. 누제자님 됐네요. 개노무 새끼. 이거는 됩니다. 이건 되고요. 또 밑에, 예. 룰라님, 개노무 새끼가 안 되네요. 이거 걸렸네. 걸렸어요. 이거 걸리네요.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글 쓰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고 되게 됐어. 안 걸렸어. 아니야. 끼를 기억 아예 있잖아. 끼를요. 안 걸렸어. 여러분 강아지, 새, 끼를 누를 때 그냥 끼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기억 아예 끼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또 수법이 있네요. 룰루라님은 거의 뭐 천재적 이런 또 분이네요. 이렇게 피해가는 해커. 진정한 해커네, 해커. 우리 룰루 해커. 해커, 이렇게. 해커님. 네. 이 구글을 피해가는 룰루 해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슈. 마지막 이슈 아닌데. 아닙니까? 마지막 이슈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여러분, 마지막 이슈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조금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어요. 홍범도 장군 이야기네요. 네, 사실은 이거 한우 교수님한테 교수님 홍범도 장군 한번 하셔야죠. 내가 며칠 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거 못했는데 좀 아쉽긴 해요. 진짜 할걸.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뭐 잘 아는 게 아니니까. 네. 홍범도 장군의 그 유해가 돌아왔죠. 네. 그 8월 15일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 그러니까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홍범도 장군이 100년 만에 귀향을 한 거예요. 네. 평양에서 태어난 홍범도 장군. 일제치하에서 의병투쟁을 하시면서 온몸을 던지셨던 분이죠. 그리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까지 올라가서 이 간도와 연해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며 일본군을 토벌하셨던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그 홍장군님이 1937년에 그 옛소련 스탈린 정권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이 있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크즐로 오르다로 이주해서 현지에서 75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평생 이제 조국을 위해서 몸바치셨던 분인데. 난 그래서 사실요. 모르겠어. 계속 하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아니 얘기하세요. 네. 네. 홍범도 장군 모시고 온 거 되게 좋죠. 네. 되게 의미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시도하다가 못했어. 근데 아마 지금 기사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죠. 네. 우리 이 가신 분들 지금 고려인들 많잖아. 또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그 지주라고 여기 남아있는 분들에게. 난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꼭 모시고 왔어야 되나? 왜냐면은 유해를 반만 가져오면 안 돼? 그러면 그런 게 어린이 말이 되냐? 그래 알았어. 제정신이야? 근데 거기 남아있는 우리 민족들 있잖아.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그분들한테는 또 되게 굉장히 큰 존재인데 그냥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해가 아무도 없는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못 돌아온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야지. 근데 홍범도 장군은 그런 거 좀 달라 이거하고. 이미 거기서 있고 카자흐스탄에 있고 거기 우리 민족들이 많이 있거든. 그리고 다 엄청 숭앙하고 있어. 그러면 차라리 홍 장군님의 유해는 고려인들과 거기 있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난 그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려인들에 대해서 대우가 별로 안 좋아요. 홍 장군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홍범도 장군을 데려오겠다. 그래서 기분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이번에 훈장도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사실은 고려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이 바뀌고 또
고려인들에 대해서 이런 뭐 귀화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 같은 거를 좀 저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 신중희님, 홍범도 장군 손녀 되시는 분이 한국으로 모시는 걸 원했다고요? 아, 예. 가족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또 근데 그냥 개인 가족의 문제로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인데, 그런 분을 그냥, 물론 우리는 모시고 오면 좋지. 근데 이게 그냥 잘 모시고 온 건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 좀 헷갈려, 좀. 너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더. 예. 하여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게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을 그 특별기, 유해를 태운 특별기가 카자흐스탄 크즐 오르다를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 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국가안보실장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공항에서 장군의 유해를 직접 맞이했어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공군 전투기 6대가 엄호를 했고요. 그래서 착륙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홍범도 장군이 그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전체 공군이 다 투입이 운영하는 전투기종이 모두 투입되면서 그 유해를 가져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해를요? 요번에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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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아이고, 저도 써도 돼요? 네. 자꾸 쓰시니까 저도 못 봐서. 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2019년에 4월 한국 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당시에 문 대통령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16일 토카예프 대통령 방안으로 결실을 맺게 돼서 모시고 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 연합뉴스를 보니까 그 늠름한 홍범도 장군의 기상 하면서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15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교수가 이거를 이제 소개하고 이거를 반병률 한국 외대 교수가 발굴을 했대요. 영상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증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김규식이랑 여운형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 회의 있어요. 예전에 그 워싱턴 회의를 열었잖아요, 미국에서. 그 회의를 대항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주의 국가나 뭐 단체나 이런 데서 원동 민족혁명단체 대표회의를 열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들이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영상이 실제로 들어있는 1분 몇 초짜리 영상인데, 그게 이제 한 거죠. 네, 그리고 홍범도 일지, 그리고 소장자료 15점도 그 독립기념관에 있어서 그것도 전시하고 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홍범도 장군은요, 원래 1962년에 그 건국 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2021년에 요번에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또 받으셨습니다. 아, 요번에 훈장을요? 네, 네. 예. 그리고 1868년생이시고요. 네. 1943년에 돌아오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렇죠. 43년에 돌아가시니까. 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지금 여기 서 계신데 이때가 55세의 나이에 전투를 막 하고 막 봉오동 전투를 이끌고 막 승리를 하고 그 나르는 홍범도라고 막 그런 소리를 듣고 백두산 호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의병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가 되신 거죠. 그때부터. 네. 하여튼 그런 홍범도 장군이 유해가 온 거고요. 이 홍범도 장군은 보면은 가난한 농부 홍윤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868년에 그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매우 되게 어렵게 성장을 했었고 태어난 지 7일 만에 엄마가
산후 후유증으로 사망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부인들에 의해서 이제 자라났죠. 동냥하면서. 근데 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래서 고아가 됐었고요. 그 작은 아버지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며 지내다가 네. 또 어떤 때는 부잣집 머슴살이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15살이 되던 해에 나이를 2살 올려가지고 그때가 1883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평안 가명의 나팔수로 부대에 들어가셔가지고 입대를 해서 3년간 병영 생활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병영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비리들 있죠. 군의 비리나 이런 걸 보시고 한 사람을 막 죽도록 패고 나오셨대요. 그래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하는 사병들 그리고 학대를 보다 못해가지고 한 사람을 자기도 구탈하고 병영을 탈출했어. 네. 근데 이때가 지나서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나잖아요. 그때 이후로 의병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네. 홍문도 장군이 그거 했을 거예요. 이 뭐죠? 이거 뭐더라 우리? 조촉? 아니 그러니까 포수. 아, 예. 포수 출신이야 포수. 포수 출신. 포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거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탈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 노동자로도 일을 하시고 그리고 1890년도에는 막 그 뭐 금강산의 신계사에 들어가서 네. 지잠대사의 성자승도 하시고 수도 생활도 하시고 하다가 1894년에 이제 조선을 전쟁터로 삼았잖아요. 청일전쟁이 네, 일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1895년 8월에 명성황후 시해를 저지르는 만행을 본 거지. 그때 이제 일어나서 분노했대요? 분개하시고 이제 그 의병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그때 사용했던 뭐예요? 수류탄이야? 수류탄. 오. 이게 홍범도 부대가 사용한 수류탄과 탄환들이래요. 오. 네, 이게 실제로 있었고요. 이게 이제 독립기념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저는 그 홍범도 장군이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만 그 봉오동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고 여러 승리를 하면서 그 독립군들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고 우리도 끝까지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그 높게 평가하고 또 나중에 어쨌든 그 광복을 보지 못하시고 75세셨잖아요. 그때가 1943년에 75세셨거든요. 75세를 1기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홍문을 잘 모르는데 홍문님이 훨씬 더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홍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봐서 교수님 홍범도 장군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190cm였던 거 알아요? 우리 내일 모레 교수님 오셔가지고 보안사 하시고 마지막 날이 뭐죠? 교수님? 검찰이죠. 네. 근데 검찰은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 날 우리 교수님한테 홍범도 장군 해달라고 부탁할까요? 한번 시리즈는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남는 시간에 해달라고 할까? 네, 하여간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 1920년 10월에 북로 군정서 김자진 장군 등과 함께 일본군을 공격해서 대규모 승전을 거둔데 청산리 대첩이고요. 네. 그리고 1922년 1월에는 극동 민족 대회에 참석해서 레닌과 접견도 하셨대요. 그리고 이후 집단 농장에 종사하시면서 동포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이 한인 동포 사회의 권익보호에 앞장을 서신 거예요. 그 이후에 1943년까지 한인 이주 그 강제 이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활동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1919년에는 어쨌든 대한 독립군을 조직하시기도 하시고 하신 분이 홍범도 장군이셨어요. 마지막 사진 뭡니까? 이건 뭐죠? 근데 이거랑 연결해서 제가 신문 하나 더 봤었는데 서대문 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 사형장 위치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사형장 위치? 그럼 제가 몰랐어요? 네, 몰랐대요. 그게 이제 나왔나 봐요, 문서가. 근데 일제하 최소 493명이 여기서 처형이 됐는데 제일 많이 처형된 사람이 의병들이셨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1908년부터 1945년까지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 인원이 493명이라는 거고 그 전신이 되는 경성 감옥에서 그 사형장 위치가 이제 그 발견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때 제일 많이 죽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형을 당한 사람이 그 1906년에서 1910년 사이에 네. 그 의병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아, 의병, 예. 의병 활동이 되게 왕성했던 시기예요. 네. 1906년에서 1910년 사이가. 네, 네. 근데 이때 의병들을 사형 집행하면서 내란죄, 강도죄, 살인죄. 그때가 이제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에 군대 해산되고 막 그럴 때거든요. 네. 그럼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군수품, 군자금 모집 행위에 강도죄를 적용했었던 거죠. 근데 내가 그냥 이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의병 활동 하신 분이 홍범도 장군이시고 그리고 이 1919년에 독립군을 조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920년 그때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 이후에 1937년에 강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의 보호, 한국인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시. 그때는 나이가 많으니까 전투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생을 마감하신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55세에 어떻게 보면 전투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의병 활동, 그 독립군 활동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지금 우리가 되게 그런 의미나 해방의 의미나 그때 우리의 광복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 감정이 메말랐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홍범도 장군이 왔는데 너무 뉴스에서도 안 달아주고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좀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네.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에서 갑자기 안중근 의사 이게 나와가지고 뭔가 했더니 존본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근 장군 맞죠? 왜냐면 안중근이 이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이었고 실제로 우리도 저희 집에도 저희한테 또 안중근 재판 기록이 있거든요. 이거 책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안중근 스스로가 자기를 그냥 장군으로 일본한테 요구하잖아요. 나를 전쟁 포로로 대우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토를 죽인 걸 한 개인의 살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이고 너는 일본인데 우린 전쟁을 했고 나는 잡힌 포로다. 그러니까 나를 국제법에 의해서 나를 포로로 대우해라. 막 그렇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근데 이제 대한의군이라는 게 당시 우리가 이게 정확한 정부가 없을 때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이라는 걸 누가 인정해?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조선 왕실에서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그때가 글쎄요 임시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하여간 네. 그 당시에는 아직 그게 없을 때니까 임시정부가 없을 때죠? 그때가? 언제요? 임시정부가 없을 때지. 임시정부도 없을 때니까 그때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라는 게 공신력이 있는 거냐? 그런 거 질문할 수는 있지. 그런데 하여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안중근 의사 그래서 안중근 의사라고 많이 하고 안중근 의사의 기본 의식에는 본인이 장군 아니 참모장 일본하고 나는 전쟁 중에 있는 맞죠. 예. 그치 전쟁 중에 있는 참모 맞죠. 중장으로서의 이 의식이 있었죠. 예. 네 혹시나 해서 존머니 깎아내는 거 아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국자님께서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4달차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늦었죠, 여러분. 제가 사무리를 못할 것 같죠? 네. 조금 준비하긴 했는데 지금 준비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해서 내일 살짝 오늘 하면 좋은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존버님 감사합니다. 존버님 자주 글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 존버님이 안중근 의사 깎아내려 하는 거 아니죠. 예. 근데 장군이라고 쓰기 어색하긴 해요. 안중근 장군이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 그냥 지금 와갖고 사람들이 쓰긴 하는데, 안중근 장군이라고 보통 많이 안 쓰니까 의사라고 쓰지. 또 그때는 참모 중장이라는 게, 그때는 우리 정부가 공신력 있는 조직이 없었잖아요. 임시정부가 있었으면은, 임시정부 이후라면은, 임시정부가 장군이야! 하면 장군인데, 그때는 사실은, 안중근의 의식에서만 나는 참모 중장이라고 한 것 뿐이지, 공신력 있게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장군이다, 아니다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저도 안중근 장군이라는 단어는 잘 입에 안 붙지. 안중근 의사라고 하지. 하여간 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